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MPM 글로벌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이다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 저희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생활용품 업종 관련해서 이제 어떤 광고 매체가 좀 적합한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뭐 생활용품이라고 하시는 거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샴푸나 수건, 칫솔 그리고 요즘 좀 시즌인 전기 매트 등등이 있겠죠. 맞아요. 그 외에도 뭐 세탁용품이라던가 저희가 요즘 세탁기 할 때 세탁할 때그 캡슐 세제? 네, 캡슐 세제 이런 거 아니면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간단한 그런 바디워시라던가 그런 용품들 등등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활용품 업종 관련해서 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주요 전환 연령층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30, 50 여성 혹은 뭐 남성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연령층과 좀 잘 어울리는 매체를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GFA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배너도 있고 그 구글이라던가 GFA 약간 이런 식으로 DA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3050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 연령층은 아직도 그 네이버에서 주로 뉴스를 보신다던가 이런 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GFA를 활용해서 네이버 지만의 노출을 좀 많이 했을 때 저희가 전환이 좀 많이 일어났던 걸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GFA를 제가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또 뭐 GFA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캠페인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은 대리님께서 좀 성과를 보셨다고 했던 캠페인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좀 기본적이긴 한데 카탈로그형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GFA는 처음에 무수가 없다 보면은 카탈로그 쪽에서는 효율이 좀 안 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카탈로그 그 생활용품은 어쨌든 매체 자체가 되게 핏한 매체라서 그런지 GFA를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효과가 바로 쭉쭉 올라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카탈로그는 기본으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생활용품이라면 특히 더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트래픽 캠페인이라던가 전환 캠페인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그 피드 영역의 지면이 좀 확장이 됐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그 저희가 네이버 홈 화면에서 스크롤 내리다 보면 뜨는 피드 화면 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블로그에서 글을 본다던가 뭐 그런 글을 스크롤 했을 때도 중간중간 피드형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CPC 상승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피드 영역을 했을 때 효율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트래픽이랑 전환 한 요 정도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피드 유형이 이제 어떤 광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저희가 메타에서 돌리는 그 피드 광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1대1 비율로 이제 노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큰 장점은 그 디스플레이 광고들 중 대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배너 이미지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소고점이나 뭐 그런 텍스트 개수가 그렇게 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피드 유형은 1대1로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 내렸을 때도 화면이 좀 꽉 차게끔 노출이 가능한 그런 유형의 방식이라서 여기 안에 좀 소고점을 최대한 좀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를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가로로 좀 긴 걸 사용하다 보면은 저희가 디자인 자체가 좀 한정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GFA가 약간 사진이 튀어나가면 안 된다던가 글자가 너무 크면 안 되고 로고가 맞아요. 뭐 어떻게 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좀 빡센 게 있어가지고 그동안 좀 디자인이 한정적이고 좀 더 B급 소재를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피드형은 좀 더 널널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각형이다 보니까 좀 더 예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서 예전에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그 너무 B급 소재는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피드형을 사용하셨을 때 브랜딩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적당히 예쁜 소재로 이렇게 노출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메타에서 썼을 때 효율이 좋았던 소재랑 그 GFA에서 효율이 좋았던 소재 이게 좀 비슷한 경향 피드형에서 효율이 좋았던 소재가 공통적인 그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메타에서 괜찮았던 소재를 한번 GFA에서 활용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같이 좀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GFA를 좀 추천드렸던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우리가 주요 전환 연령층이 아무래도 3050이다 보니까 그 연령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려해서 이제 측정한 게 GFA였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다은 대리님께서 좀 성과가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집행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GF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용하는 그런 그 매체이다 보니까 모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상세 타겟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생활용품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생활용품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아까 대부분이 3050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평소에 관심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를 고려를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3050 여성일 경우 이제 살림을 하는 그런 뭐 주부나 아니면은 뭐 엄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샴푸나 수건이나 칫솔 등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할인이 들어가는 그런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품 밀키트나 이쪽에도 충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사를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한 이제 뭐 4050일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약간 등등 이러한 세부적인 모든 관심사들을 저희가 다 조합을 해서 좀 최적화된 그런 모수량을 넓혀서 최대한 많은 관심 있어하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가능한 방식이라서 이거는 꼭 한번 좀 집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FA에서 되게 여러 가지 타겟팅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그 GFA랑 메타의 좀 차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메타는 진행을 했을 때 그 리타겟팅이 가능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이라던가 그 범위가 3%에서 5%, 1%에서 2% 이거를 정할 수 있었는데 GFA에서는 이게 카탈로그형밖에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런 걸 내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맞아요. 정말 단순하게 저희 자사에 방문했던 사람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요 정도가 최대였는데 최근에는 브랜드 CRM 타겟팅도 있고 그런 다양한 자사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AI가 한 200만 정도 모수를 뽑아가지고 그 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게 다양한 타겟팅 방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 브랜드 CRM 타겟팅에서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카탈로그형 외에 트래픽이랑 전환해서 좀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새로 생긴 타겟팅들을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즘 키워드보다는 이게 좀 더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럼 운영을 할 거예요 라고 하셨을 때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좀 통상적으로 정말 이것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1일 10만 원 이상은 좀 태워줘야 그나마 좀 성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수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GFA 자체의 이제 풀 네임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간별로 약간 주식 보듯이 저희가 이 시간대에 좀 효율이 안 좋으면 그냥 바로 끄고 다른 소재로 갈아치운다거나 아니면 세팅을 좀 여러 번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소재의 개수가 뭐 일반적으로 2-3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5-6개나 아니면 많게는 10개까지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10개에 대한 소재가 이제 성과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노출을 하려면은 10만 원 이하로는 너무 예산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만 원 정도는 태우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카탈로그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별개의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일반 이런 트래픽이나 전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1일 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해서 노출한다고 쳐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입된 그런 모수를 바탕으로 해서 노출을 시키는 광고잖아요. 리타겟팅을 해야 되는 게 주요 목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방문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1일에 한 2만 원 정도 태워지는 모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1일 예산을 이거 2만 원 너무 좀 세니까 보수적으로 1만 원만 잡을게 라고 하면은 나머지 그 1만 원에 해당되는 그 모수의 양이 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리타겟팅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서 카탈로그는 웬만해서는 1일 예산을 풀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광고주분들이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 그러다 갑자기 15만 원, 20만 원 사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저는 보통 그룹 단위에서 하루 일 예산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룹 단위에서 예산을 좀 풀어놓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 정도 이상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캠페인단에서 최대 한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카탈로그 자체가 저희가
모수가 사실 몇만이 되고 해도 사실 그만큼 안 타거든요. 제가 맞아요. CPC 단가가 다른 지명보다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피드향이다 하면은 800원에서 1000원 요까지도 CPC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카탈로그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서 보통 캠페인 CPC를 한 200원에서 500원 요 정도로 맞아요. 설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클릭이 일어나도 저희 어쨌든 한정된 보수 안에서, 그리고 좀 유효율이 높은 그 모수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만큼의 효율도 나올 뿐더러 효율도 그만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산이 그만큼 타지 않는데 그거 대비 효과가 매우 잘 나오는 편이라 가지고 차라리 트래픽 캠페인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효율 자체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카탈로그는 예산을 정해두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균 CPC 자체도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진짜 누가 봐도 아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카탈로그 광고를 하더라도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타요, 하루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GFA 자체에 좀 예산 활용하는 게 좀 너무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캠페인보다는 일단 카탈로그 먼저 운영을 하시면서 성과를 한번 보시고 그 외에 다른 캠페인들을 이제 병행해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카탈로그에서 하루에 10,000원 이상 타는 사람도 있어도 2만 원까지 타는 사람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정도까지 안 타서 진짜 풀어놓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좀 추천드릴 매체는 일단은 메타 광고입니다. 메타 광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노출이 가능한 거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특성상에서 우리가 이제 뭐 경쟁사들이랑 동시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상품만 이제 단독으로 노출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연령층에 따라서 이렇게 페북에다가만 노출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다가만 노출할지 아니면 둘 다 노출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성과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초반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3050이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어느 정도의 이제 좀 활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초반에는 이거를 아예 없앤다기보다는 일단 둘 다 노출을 시켜보고, 메타 측에서도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좀 성과가 괜찮은 그런 지면에 주요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효율을 봐가면서 한번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패션이라던가 뷰티라던가 이런 쪽은 좀 충동 구매를 유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경기식이라던가. 그런데 생활용품은 어쨌든 저희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필요한 부분도 많고, 저처럼 뭐 20대 중후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취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어쨌든 생활용품은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연령대가 조금 낮은 인스타그램에도 충분히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같이 돌려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약간 우리가 3050이 주요 전환 연령층이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를 아예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고, 생각보다 이제 3050 세대들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엄청 증가했거든요. 이건 진짜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적합한 매체라고 판단이 들어 이제 한번 이걸 좀 추천드리려고 하고, 모든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 제작을 할 때 30대에게 노출하는 거랑 50대에게 노출하는 거랑 동일한 소재로 운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소구점은 다 다릅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주부나 아니면은 뭐 엄마들 약간 좀 직장인들이 대부분 많은 반면에 이제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직장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집에서 좀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구점을 좀 각각 잡아가지고 다른 소재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재마다 당연히 저희가 연령층이나 뭐 타겟 같은 경우 다 다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광고에서도 저희가 리타게팅 광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메타 광고를 진행하려면 픽셀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사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노출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재를 또 별 다르게 제작을 해가지고 노출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GF에서 말씀드렸던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재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카탈로그 형식으로 이게 취합이 돼가지고 우리 상품 어때요? 막 이러면서 맞아요. 노출을 시키는 제품만.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소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리타게팅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일반 상시로 노출시켰던 뭐 광고가 우리 이런 제품 팔아요 였다면은 리타게팅에서는 근데 이거 지금 여기까지 이번 달 말까지만 할인하는데 그래도 안 사실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클릭을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재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쨌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지 뭐 며칠이 지난 사람들, 2주가 된 사람들, 3달이 된 사람들, 한 달이 된 사람들, 이게 저희가 제품마다 그 재구매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샴푸라고 하면 한 3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오래 될 수도 있고, 칫솔은 되게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뭘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좀 리타게팅 기간을 선정한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구매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칫솔을 이제 슬슬 살 것 같다라고 하면은 광고를 재노출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시 할인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재를 좀 뽑아서 노출시켰던 게 좀 리타게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기능은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구매를 했던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노출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그냥 차단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CPM 단가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광고 효율이 매우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구매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제외시킴으로써 이거에 대한 좀 데이터 효율 증가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좀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깃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GFA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논타깃으로 진행은 하긴 하는데 여기가 좀 데이터가 모수가 좀 상세하게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메타도 물론 상세하게 되어져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용품 광고를 전용적으로 타깃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논타깃으로 운영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운영했을 때도 연령층이나 소고점만 잘 잡으면 메타에서 효율이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그 타깃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새 메타에서 그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되게 많이 맞아요.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딱 돌아가는 거라서 요게 그 머신러닝 하는 기간도 좀 정해져 있고 아무래도 전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는 예산이 적은 편이고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애초에 약간 제외할 것만 제외하고 논타겟으로 돌리는 방법도 약간 방법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드밴티지랑 논타겟의 차이는 그 정도인 것 또한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큰 장점이라고 보이는 게 요즘에 집행했을 때 피드랑 탐색형이랑 그리고 스토리형 이렇게 세 가지 지면에 노출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큰 틀로 보자면은. 근데 요즘에 스토리형 광고에서 엄청난 효율이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이제 광고가 있다 보니까 좀 일부는 거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이게 또 광고다 싶으면 그냥 넘기고 하는 게 있는데 스토리형이라고 해서 이제 지인들의 스토리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광고 형태로도 노출시켜도 효율은 괜찮지만 뭐 예를 들어 저희 그거 있잖아요.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질문 형태로 해서 인플루언서가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질문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생활용품 이렇게 했는데 언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뭐 누구 맘님 저 그거 정보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다는 형식으로 그 소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인들이 올리는 그 인스타 스토리의 형식이랑 매우 비슷한 부분이라서 광고 거리감도 좀 줄어들 뿐더러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CTR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라 뭐 내부 페이지만 잘 구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전환율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봤는데 저도 실제로 넘기다 보면은 이 사람을 내가 팔로우했던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분명 유명한 사람인 걸 아는데 내가 이 사람을 팔로우했던가? 안 했던가? 근데 진짜 스토리처럼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광고인지 처음엔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광고구나 해가지고 요즘은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탐색 영역에서 보다 보면은 그 위에 광고라고 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안 누르는 편이긴 하거든요. 광고인 걸 아니까. 근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토리를 넘기다가 필수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수록 좀 더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메타나 GFA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광고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일단은 좀 말씀드렸었고 뭐 통상적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하는 게 그 가장 베이직한 거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워낙 이제 라이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네. 너무 겹치는 내용이 많을까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이버 쇼핑 검색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물론 뭐 데이터 개선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품질 지수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품질 지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 전에 품질 지수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만약에 생활용품을 파신다면은 그 한 브랜드의 제품을 저희가 그 도매 느낌으로 파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 어쨌든 같은 제품을 파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저희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광고도 좀 윗칸에 있을수록 똑같은 제품이니까 좀 더 유리하고 맞아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품질 지수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건이 입찰가가 1,000원이라고 칠게요. 네. 저희가 어쨌든 똑같은 수건을 팔아요. 송월타월을 판다 치는데 제가 좀 더 위에 있으면은 그래도 어차피 송월타월을 구매를 하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위에 있는 걸 클릭해서 구매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순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소리인데 이럴 때 순위에 좀 더 저렴한 CPC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품질지수 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품질지수를 관리를 통해서 그 CPC 단가를 좀 개선을 시키고 그 안에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게 좋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또 정확하게 네이버 측에서 뭐 공개한 바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네이버 로직상으로 이제 품질 지수가 좀 이게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품질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클릭률 높아야 한다. 그리고 뭐 전환율 또 높아야겠죠. 그리고 상품 노출명 일치도? 맞아. 키워드랑 노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연관성 이거인데 근데 이게 3번 내용이 이제 소비자의 행동 패턴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키워드랑 노출하고자 하는 상품이 카테고리도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릭도 안 하고 전환율도 없다 그러면은 이 상품은 이제 노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품질 지수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개선을 해야 되는데 클릭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확장 소재, 홍보 문구 이런 거 좀 변경을 해가지고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 기본적이니까 맞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저희가 좀 비효율적인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거를 좀 오프를 시켜서 가능한 한 유효한 노출수 안에서의 클릭수를 좀 확보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네이버 매체에서만 노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내부에서 좀 제휴를 맺고 있는 그런 파트너나 아니면 콘텐츠 매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라든지 아니면 당근마켓, 뭐 다나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뭐 엄청 전환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노출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브랜딩보다는 그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광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노출수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말고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GFA나 메타 광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 이제 그러한 관련 없는 콘텐츠 매체에서는 노출을 좀 제한을 시켜서 유효한 이제 CTR을 좀 확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약간 당근마켓이라던가 다나와 이런 데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경우는 정말 적었거든요. 저희가 모든 매체 노출을 하고 싶어요 하셔가지고 노출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전에 다른 대행사에서 하셨던 분들 이런 데이터를 지켜보면은 그런 매체는 진짜 클릭만 일어나지 전환은 거의 안 일어나고 제가 봤을 때는 클릭도 웬만해서는 실수로 누르신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어쨌든 노출을 시키려고 키워드를 여러 개를 잡다 보니까 이게 떴는데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희 상품을 궁금해서 누르신 게 아니라 뭐 실수해서 눌렀다던가 뭐
이게 노출되는 형태가 쇼감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매체 자체는. 그래서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는 CPC 소진만 되고 대부분 다 이탈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탈을 하게 되시면 저희는 결과적으로 클릭률 떨어지고 노출만 많이 되니까 클릭률도 떨어지고 전환율도 떨어지고 CPC는 또 CPC대로 누수가 되고 이게 되게 안 좋은 면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모든 웬만한 그 업체들은 다 안 좋았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좀 제외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존 데이터가 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매체가 좀 더 효율이 괜찮았고 어떤 매체는 건질만하고 어떤 매체는 별로였는지 요거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직접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보고서 평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초반부터 이걸 아예 이제 공격적으로 그 노출 제한을 시킨 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키워드 자체의 쿼리량이 좀 낮은 세부 키워드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노출이 거의 안 될 수도 있어서 초반에는 그 최소 입찰가 설정도 저희가 가능하거든요. 그 콘텐츠 매체에서. 그래서 50원인가 70원인가 그런데 그렇게 한번 설정해 보시고 효율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 이렇게 좀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환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내부 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리뷰 같은 그런 신뢰도에 문제가 조금 더 있기는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 먼저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해서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환율이 높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리뷰 수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그쵸. 같아요. 구매수라던가 찜수라던가. 그래서 저희가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똑같은 제품을 판다고 하면은 후기가 좀 더 많은 걸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하나는 그분은 CS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리뷰가 달렸다 하면 댓글을 친절하게 달아주신다던가 Q&A라던가 뭐 질문 같은 거에 되게 친절하게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충성 고객을 만든다던가 이런 고객 유입할 때 응대로 좀 많이 승부를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 마냥 광고만 해놓고 왜 안 팔리나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세팅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좀 잘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내부에 그냥 뭐 상품에 대한 내용들만 좀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약간 소비자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은 질문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상세 페이지 내부에 써 놓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랑 노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연관성.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로직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업종에서는 판매 제품 자체가 비타민이었거든요. 근데 비타민이라서 비타민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 키워드 자체를 임신 관련 키워드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비타민인데 카테고리가 엽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관성 때문에 품질 지수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요거는 진짜 좀 랜덤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우선 쇼감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카테고리가 어디로 분류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런 연관도를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옛날에 식품업종 중에서는 그 닭갈비 같은 거였는데 그냥 가공육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분류하셔가지고 실제로 닭갈비는 닭 가공 그 양념 관련된 카테고리 따로 있었거든요. 이런 좀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카테고리가 아니라서 노출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노출명을 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해서 혹시 있으시다면 좀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점이 나중에 생기시면 여기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녹화가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올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제도
밤 10시 40분쯤에 이제 문의를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일단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 가능하니까 좀 편하게 해당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영상을 보고 있다던가 저희 인사이드도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있을 건데 이런 거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감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문의보다는 이런 문의에 되게 좀 애정이 가는 편이라 가지고 그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